반대, 무조건 반대. 네. 반대일세. 사람이 부정적이야. 그렇게 2%가 저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 모두가 힘들다 해도 이분들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입니다. 자, 먼저 사진 한번 함께 보고 가실까요? 서초구 방배동과 인천의 한 골목 상권에 각각 걸린 플래카드입니다.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는 소상공인들의 이 절실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처음 확산된 이제 지난 2월이죠. 이때 전주 그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해서 이제 전국으로 확산된 맞아요. 아주 따뜻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착한 임대인 운동인데요. 착한 임대인 운동 두 분 기억하시죠? 그럼요. 네네. 몇달 됐다고요? 당연히 기억하죠. 특히 이 착한 임대인 운동 이거는 코로나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특히 연초에 특히 이제 그 뉴스가 막 네. 올라왔을 때, 근데 또 우리 국민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뭔가 이런 고난과 역경이 생기면 나라 차원에서 생기면 이렇게 좀 결속력, 뭔가 우리가 이거를 해치고 나가자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많게는 한 30%까지도 인하를 해주시는 그런 그 임대료를 인하해주시는 임대인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이게 점점 해서 전국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었어요. 네네. 여기에는 착한 임대인 운동,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참여했죠. 건물주죠, 쉽게 네네네. 말하면. 그런데 착한 임대인 하면은 예전부터 뭐 서장훈 씨라든가 회자되는 많이 분들이 알려진 있어요. 분들. 예, 네네. 건물주인데 네네. 보증금과 월세를 몇 년 동안 네. 안 올리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지금 그런 분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운동의 확산력이 정부도 참여했어요. 정부도 맞아요. 이 땅과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안 올린다. 인하한다. 여기 대기업도 참여를 했어요. 현대백화점이라든가 LG생활건강, 맞아요. 하이트진로 줄을 이었고 그 전주 한옥마을로 시작이 됐는데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도 임차인은 너무너무 고통을 받지만 임대인도 또 고통을 받는 그렇죠. 거예요. 수입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남대문 시장 상인들도 참여를 하면서 전국적인 바람이 일었습니다. 점포를 갖고 있는 임대인이 건물주가 전국에 한 350만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임방글 변호사 얘기하셨는데 많이 동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임대인이 한 4만 정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물론 한 1% 정도 남짓인데 통계에 잡히지 않은 뭐 상당수가 있다고 해도 이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소상공인 연합회가 얼마 전 이제 전국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가장 버거운 비용이 전체 그 지출에서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임대료랍니다. 또 10명 중에 7명이 폐업을 고려하거나 또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앞서 이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던 임대인이 전체의 한 1% 남짓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임대인도 어려워지니까 착한 임대인, 그러니까 임대료 인하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제 해봐신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현상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요. 이대로 간다면 폐업 소상공인들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저 염려가 됩니다. 처음엔 좀 이제 이런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희들도 저희 관내 현수막을 거의 한 30개 정도 개청을 했었어요. 동참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성과는 없었습니다. 건물주분들이 마지못해서 소액 조금씩 이제 해준 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임대료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이 크게 도움을 못 받았다고. 우선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수가 이제 초반에 좀 반짝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확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데는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보자면요. 아까 무슨 임대인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건물주님. 와, 건물주. 건물 한 채를 갖고 있어요. 우리 꿈이 건물 한 동 갖고 있는 게 꿈인 사람 많잖아요. 많죠. 그런 분들이 감액해 주신다. 충분히 그럴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임대인도 있어요. 예를 들면 조그만 동네 중소형 상가에 한 칸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이제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 대비로 노후 수단으로 그런 중소형 상가 한 칸, 두 칸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상가를 또 대출 받아서 사신 분들이 네. 많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꽤 나가요. 그럼 이분도 월세 받아서 이자 나가고 나머지로 생활비 쓰고 이렇게 사셨던 분들인데, 이거를 내가 안 받거나 내지는 50%, 30% 부담이란 말이에요. 당장 나도 생활이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선뜻 이런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기 좀 어렵죠.
땡, 나를 땡, 계속 쳐다보더라고. 땡입니다. 나는 내 얘기 끝나자마자 여기서 이거 땡 칠 줄 알았어. 저분이 지금 네. 이미 건물주이거나 아, 예, 건물주 예정입니다. 뒤져보면은 정말요? 쇼핑하듯이 상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확인을 할 길은 없어요. 근데 뭐 어떻게 개인 뒷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해보죠 뭐. 아 정말? 드디어 진행자님이 나서시기로 했습니다. 궁금했어요 저도.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 조물주 밑에 건물주. 인간으로서는 최상위급에 가 있다.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지금 임변님이 설명하신 게 들어보면 갭 투자잖아요. 그 대출 끼고 뭐 전세보증금 끼고 이제 주택을 사는 게 아니라 상가를 사서 네. 상가에 좀 차익 실현을 해보거나 궁극적으로는 아니면 이제 월세로라도 좀 뭔가 이자도 내고 생활비 좀 보탬을 받아보자. 근데 이게 여차하면 폭망하는 게임이잖아요. 알다시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 이 임대인도 임차인 못지않게 절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아까 우리 진행자님이 착한 임대인이 불과 전체의 1% 네네. 좀 넘더라. 350만 임대인 중에 한 4만여 임대인이 참여했더라. 그럼 이게 뭐예요? 99%가 다 힘들어? 예를 들면 제가 한 절반은 착한 임대인인데 절반은 절박한 임대인이다. 우리도 힘들어요. 그럼 이해가 돼요. 착한 임대인 운동에 한 30% 참여했구나. 한 25% 내 집 중에 하나 참여했네. 그럼 뭐야? 임대를 뭐하러 이 건물 왜 가져요? 그렇게 힘들 거면. 그러니까 임차인이나 우리 서민들을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이 부동산, 건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최악의 경우 이거 매각하면 목돈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안 팔린다니까요. 네? 안 팔려요. 내가 산다니까. 빨리 내봐, 매물로. 제가 싸게 50년 분할 상환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어쨌든 네. 이러다 보면 너무 퍼센테이지가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네. 힘들다는 거는 일견 동의. 하지만 힘든 쭉 고통의 정도를,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고통이 가장 힘든 거야, 주관적으로. 너보다 내가 힘들어 이런 거 아무 쓸데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계층이라는 것도 따지고 부의 정도도 따지고 힘들다 하는 분들은 쥐고 있으면 힘든데 조금 놓으면 숨통 트이는 분들이 있고 놓을 게 없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세요. 네. 네. 코로나로 인한 이제 매출 감소로 이제 소상공인 지원 책임이 올 초부터 이제 코로나 있을 때부터 막 이제 생겼었는데 임대료 이제 50%를 이제 소득세 법인세에서 이제 감면하는 정책이 있었고요. 또 말씀하셨던 정부가 갖고 있는 재산들, 또 공공기관이 임차인에게 이제 임대료를 대폭 내리는 방안들이 있었는데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아까 착한 임대인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 아래 정부가 인하해준 그 차임의 50%를 연말에 세액공제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상당한 거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 원 네. 받았는데 100만 원 깎아주면 나중에 50만 원은 정부가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처음에는 야 코로나로 다 어렵대, 소상공인 어렵대, 또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래 임차인이 잘 돼야 내 건물 가치도 살지 이런 마음에 요걸 동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짝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말은 쉬워요. 50% 감면하면은 세액공제. 자 그러면 잘 모르면 어디 전화해요 우리? 세무사에게 그렇죠. 전화를 합니다. 정부에서 뭐 이런 거 했다던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세무사들도 잘 모르는 분들만 이분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게 지원 대상이 그러면 제가 깎아주면 되는 거예요? 대상이 임차인이 소상공인인 경우거든요. 소상공인인 거 확인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취지는 절차가 좀 복잡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해봤더니 나는 선의로 시작했는데 절차 복잡하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래서 깎아줬는데 나중에 임차인한테 원래대로 다시 올릴게요. 했더니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올리는 거 5%인데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이런 난관 때문에 이게 처음에만 약간 반짝이다가 흐지부지 신청자가 줄어든 거죠. 지금 정부에서는 이 세액공제 혜택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 착한 임대인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 좀 절차를 좀 간단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공공에서 네.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 네네. 다 여기는 이제 규모가 크죠. 그렇죠. 대기업이 참여했어. 깎아주려고 해. 근데 소상공인 대상이니까 주로 이제 뭐 라면이나 김밥 하시는 분식집이나 작은 점포들도 지하 아케이드에 있으니까 네. 뭐 꽃집 이런 데 힘들죠. 깎아줄 수 있는데 대체로 큰 임대료가 들어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프랜차이즈 커피숍 이런 맞아요. 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되게 상권 좋은 목 좋은데 이런 건물들이 있으니까 깎아줄 대상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
그럼 실제로 이 소상공인은 어디 있느냐? 그냥 개인 건물주가 하고 있는 저 외곽에 변두리에 낡은 건물들에 주로 다닥다닥 모여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해준다고 한 데는 혜택을 받아봐야 큰 의미가 없는 기업형 이제 프랜차이즈 대형 가게가 많고, 또 이제 이러한 곳은 정말 이 작은 건물주들이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기는 또 온기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사실은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심상정 대표가 이제 그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이 이제 임대료 때문에 사실상 영업 폐쇄 이 상태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박따박 나간다는 거죠. 그 대학생들은 살지도 않는 자취방에 또 월세를 다달이 내야 되는 이제 문제로 꼬집었는데,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사적 계약 침해라고 이제 묵살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하고, 그 뭐 구제 방안으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강제성 좀 떨어지고 또 소송으로 가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임대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해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강제성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정부가 해야 될까요? 찬성이죠. 찬성.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도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대인도 조금 찔리는 대목이 있어요. 착한 임대인 운동? 뭐 좀 깎아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다 힘들다 하는데 어떡하지? 근데 아까 갑자기 올라와서 50% 깎아주세요. 이런 마치 노사분규처럼 네네. 아니 해줄 마음은 있었지만 최대 한 20% 해줘야지. 처음에 한 10% 깎아준다고 얘기해볼까? 그러다가 내 마진은 20%야. 근데 또 저쪽 주장이 과도하다고 느껴지면 베풀려던 마음도 쏙 사라지고 적대적관계가 돼요. 근데 이걸 정부가 중개해줘야죠. 비슷한 것 같으면서 약간 다른 게 우선 우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 이 계약은 자기네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원칙적으로. 그죠? 이게 이제 사적 계약의 자유 원칙이죠. 이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에 예외로 정부가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 해서 개입을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예외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준부터 정해야겠죠. 정말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전국적으로 이렇게 뭐 정부 차원의 영업 제한 조치가 들어가는 등 이렇게 그런 규정을 우선 요건은 명확하게 법문화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로 깎아줘도 이거 되게 저는 그렇죠. 이게 예민해요. 제일 예민해요. 예민하죠. 예를 들면 이거 한 10%만도 적정한데 법에서 30% 이러면 너무 많이 깎아주는 게 되고. 각 임대료 또 수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디를 그런 할 세부적인 거를 어떻게 조절할지도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런 경우에 임대인에게 어느 정도도 정부 쪽에서 보상을 해주는 안까지 굉장히 이거는 섬세하게 만들어야 되는 법이다. 그냥 쉽게 뭐 그런 지금 현행법에서 그 차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은 뭐 임대인이 싫다고 그러면은 사실상 어렵다고요. 그러면 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네. 이제 소상공인들도 아까 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자꾸 연구하고 또 기술에 밝아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금 소상공인들 진흥을 위해서 맞아요. 많은 또 위기 속에서 기회가 오기도 그럼요. 하거든요. 네. 올해 2, 4분기 있죠? 2, 4분기 소상공인 폐업 수가 한 2만 곳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 4분기에만. 근데 이제 휴업하거나 폐업을 앞둔 곳을 합하면 3만 이상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올 말이면 더 심각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연쇄 도산이 우려되는데요. 그 어렵다던 IMF 시대에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단기간에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희망 아니겠습니까? 예. 코로나19로 인한 심적인 또 물적인 피해가 이 희망마저 빼앗을까봐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는 이 선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 고마워서 가게 문 앞에다가 손편지 이렇게 써주고 한 임차인들도 꽤 많으시고 각종 이게 게시판에 보면은 그 임대인을 칭찬합니다라는 글로 임차인들이 이제 베푼 희망이 따뜻한 고마움이 되어 널 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상공인이 힘을 내셔야 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두 분의 맛있는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